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 사교육 거품도 크지만 집값 거품이 제일 크다고 생각되네요. 평생 빚만 갚다가 끝나는 인생이 많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문제는 저 빚도 다 못 갚죠. 이게 문제가. 지금 연끌하신 분들 보면 저걸 평생에서 갚을 수 있을까 난 그 생각이 들어요. 평생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버겁잖아 이게. 특히 서울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걱정이 돼.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연끌 수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뉴스 같은 데서는 거래가 해봐라도 하는데 개뻥입니다. 개뻥. 예. 보통 뉴스에서 이제 뭐 부동산 뭐 호재다, 거래 해봐라도 하는 건요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부동산 엄청나게 많이 폐업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왜냐?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를 먹고 사는데 거래가 안 되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지금도 집값 비싼데 누가 들어오겠냐고. 상식적으로. 아니 지금 뭐 현찰로 대출 안 받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서울은 그냥 없어. 그냥 싹 다 없어.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은행에서 그만한 대출을 해줄지도 막무하고,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비싼 금리를 감당할 수 있으며 과연 다 갚아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보다 오른다는 보장이 있을까? 물론 오르는 곳 있겠지. 있는데 그거는 정말 노른자 땅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부동산 재미 보겠다? 이득 보겠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문제는 그런 거죠. 지금 금리가 센데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커요. 금리를 안 올렸거든요. 한번 세게 올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세게 올리면 지금 아파트 좀 빚 갚는 분들 좀 많이 힘들겠죠. 많이 힘들겠죠. 그리고 왜 집 하나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려고 그래? 집은 집일 뿐이잖아. 그놈의 아파트가 뭐라고. 사람들이 아파트에 미쳐가지고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말에도 씨가 안 먹혔단 말이에요. 제 방송에 와가지고.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거품이 있는데 이 거품은 꺼집니다. 거품은 쭉쭉 꺼져요. 꺼지고 나면 이제 민낯이 드러나겠죠.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거품에 노예로 사신 분들은 정신 못 차립니다. 이게. 왜냐? 거품을 진짜로 믿고 있었는데 거품이 꺼지면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렇게 뭔가 많은 빚을 지고 무리하게 대출하고 그렇게 뭔가 이제 투자하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한방 인생 살려고 작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뭔가 한방에 미쳐있어. 한방에 골라가고 싶어가지고. 한방 맞으면 정신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수준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살면 되는걸. 풍족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스스로 이룰 능력은 안되고 노력도 하기 귀찮고, 그런데 남의 덕을 보자니 무인승차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 결혼도 출산도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남의 남편이 내 남편보다 잘 나가는 게 부러우면 내가 남보다 못해서 남의 남편보다 못한 사람 만났다 생각하면 될 것을, 본인 남편이 잘 나갔으면 본인을 안 만나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공부를 안 되겠다 싶으면 무리해서 돈 찾아받을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학교에 만족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실용적인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빨리 방향전환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 또한 부모의 역량이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이 연끌 비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메탈질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버는 거 뻔하고 갚을 수 있는 것도 뻔한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 최대한 대출 받아서 비싸게 오를 때 팔아야겠다 그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한창 2년 전에 이제 부동산 연끌 같은 게 들끓었을 때 유행하던 말이 뭐냐 하면 앞으로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네, 무조건 오른다고 했어요. 그분들 다 어디 가셨죠? 무조건 오른다고 하신 분. 어떻게 됐습니까? 무조건 올랐습니까? 근데 전 무조건 내려갈 것 같은데요. 물론 올라가는 것은 있어요.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내려갈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 옛날처럼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보여요. 일단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거기다가 결혼도 안 해요.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아파트란 공간은 그렇게 피한 공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 신축 아파트 미는 게 뭐예요? 보통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 그런 것들이 슬로건으로 많이 밀거든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보면 어떤 거 보여요? 애들이 뛰어놀기 좋은 놀이터, 화단,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마트, 학원, 그리고 이 초품화라고 해서 초등학교 부분 아파트, 뭐 초중고등학교 위치, 뭐 이런 것들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좋은 공간이라서 그렇게 내세웁니까? 아니면 자녀를 키우기 좋은 공간이라서 내세워요? 자녀를 키우기 좋은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자녀를 키울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출산율 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가 많아. 우리나라가 주택이 부족해서 뭐 들어가 살 곳이 없어가지고 힘든 게 아니에요. 이미 집은 많아. 앞으로 집은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들어가 살 사람들이 없어. 앞으로 이제 1인 가구 늘어나면 좀 규모가 큰 주거 여건은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혼자 사는 분들이 관리비까지 내가 사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월급이 많지 않으면.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뭐 집값 올라간다 이런 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서울 강남이나 강남 마용성이나 이제 대구로 치면 수성구 같은데, 수성구나 달서구, 그리고 부산으로 치면 이제 해수남? 이쪽은 내가 봤을 때는 막 크게 막 떨어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데 노른자 땅이잖아요. 누가 봐도 노른자 땅이잖아. 네. 아니면 이제 뭐 대전에 이제 스마트시티 이런 데는 안 떨어지겠죠. 근데 그 외의 지역, 거기는 뭐 지역 해봐야 뭐 얼마 크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옥탄이 고맙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삶은 걸로 보냈어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투자 잘해가지고 한몫 챙기겠다 이런 마음 갖지만 한몫 챙기려고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목까지 날라가요. 그리고 여자분들 제발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마. 그 본인이 못났다는 거 증명하는 거야. 여자분들 웃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남자, 자기의 남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자기가 못났으니까 하는 거야. 못났으니까. 자기 남친 비교하는 남편 비교하는 거 진짜 많거든요. 그럼 자기가 만약에 남편이 못났다, 그럼 자기가 능력 키우면 되잖아. 근데 자기도 가진 게 없으니까 남편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잘난 행동이야. 그리고 공부를 안 되겠다 싶으면 무리해서 돈 쳐받을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학교에 만족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실용적인 돈벌이 할 수 있게 빨리 방향전환을 해줘야 하는데, 근데 이걸 왜 못하는지 아세요? 어머니들이 사회생활 해본 분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엄청 좁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하는 직업은 받아 있으잖아요. 대부분 서비스업과 사무직이죠. 근데 대한민국에 서비스업, 사무직만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서비스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분은 절대 다수야. 그래서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좀 편협해요. 어떻게 보면 공부를 집착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공부를 해야 자신들이 일했던 그 사무직 같은데 자녀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무직은 감소해요. 더 바늘구멍이 됩니다. 대학교 졸업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낙오하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낙오자가 많잖아요. 지금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장과 전혀 상관도 없는 일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배달시켜 먹는 배달 라이더 중에서도 대졸자가 엄청 많습니다. 노가다 현장에서 대졸자가 많아요.
아니 대학교 졸업한 이유가 노가다 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배달 라이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찌어찌 이제 졸업하고 나왔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죠. 근데 이거 자체가 손해 아니야, 여러분? 뭐하러 대학교가 졸업하면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하면 될 거 가지고. 앞으로 대학의 가치는 명문대를 제외하고는, 명문학과를 제외하고는 점점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개나 소나 누구나 다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을 필요한 사람은 가야 돼. 대학이 큰 돈이 드는 거잖아요. 시간도 들어가는 거고. 돈이 남아 돌아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학을 가는 돈, 오히려 사교육에 투자한 돈을 아껴가지고 본인들 노후 대비 쓴다거나 아니면 자녀한테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투자하게 한다거나 참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되지도 않는 사교육 시켜봤자 자녀한테 특별한 어떤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공부에 좀 재능이 있다, 뭐 그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많지가 않아요. 자기 자식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닌데 어떻게 사교육 시키면 좀 더 나을까 싶어가지고 막 무리하게 시키는 분들 많이 있거든. 진짜 많이 있어, 어머니들.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번 돈이 아니고 남편이 번 돈이니까 그렇게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우습게 생각해. 여자분들이 좀 보면 좀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밖에서 돈 버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교육을 많이 쓰는 것도 저는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자신들이 집안 가장이 힘들게 돈 번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막 시키진 않을 거라 봐요. 보통 그 가정에만 이제 있으신 분들이 좀 가장의 고충을 잘 몰라요. 돈 버는 사람의 고충을 몰라.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버는, 그냥 돈 그냥 당연히 나오는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사교육 같은 데 막대한 돈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그 사교육 한 만큼의 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공부로 다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해가지고 이제 성과가 안 나온 사람들 많아. 공부라는 게 더 잔인해요, 알고 보면. 왜냐, 뭐 공부라는 게 가장 무난한 방식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방식이기도 해. 특히나 공부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사람은. 그럼 공부 말고 다른 진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공부가 다는 아니다. 기술 배워도 먹고 살 수 있다. 이거 공부가 힘들면 다른 거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지. 무조건 대학 가라 공부해라. 대학교 졸업장 있어야 된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분들, 뭐 자녀가 정말 공부를 잘한다면 공부 잘하도록 그렇게 시키면 돼요. 근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쭉 못한 학생이라면 특별한 반전 없어요. 갑자기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빡세게 해가지고 막 승승좀 막 올려가지고 명문대 간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 대학을 가봤자 고만고만한 대학 간다거나 이상한 학과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자녀를 그냥 무리해서 사교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대학 보내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대학 말고 다른 진로 같은 걸 좀 자녀 얘기를 들어서 생각해 볼 건지. 저는 그런 게 부모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